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35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서울의 아파트는 보물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김희량, 신혜원 기자가 5월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을 GTX로 연결해 균형 발전 추진. 이재명 후보는 GTX 강원 연장 지원, GTX 플러스 검토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5대 광역권 확대, 전국 급행철도망 추진, 수도권 1시간 경제권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의 이희수 기자가 5월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서울 집값 다시 꿈틀, 가격 상승폭 가장 큰 지역은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지정된 후 강남 상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서울경제의 워싱턴 이태규 특파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또 중동 빅딜, 카타르와 1680조 원 패키지 거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와도 1600조 원이 넘는 경제 안보 패키지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백악관은 14일 보도를 통해 카타르와 1조 2천억 달러, 약 1680조 원 규모 경제교류 협정에 서명을 했고, 보잉사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및 엔진 판매 등을 포함 양국 간 2435억 달러, 약 340조 원 이상의 경제 거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항공기 210대 960억 불, 약 134조 원으로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미국에 연간 1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기 생산 기간 동안 총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의 백윤미 기자가 5월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하면 한국을 선택하라. 블룸버그는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한다면 한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체코 원전 사업 입찰에서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산 신도시 아파트 25평형 분양 5억대 중반, 경쟁률이 무려 263대 1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중이고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21년 9월부터 신통법으로 신속하게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14일 기준 총 138곳을 개발, 기획 완료된 곳이 88곳, 기획 중인 곳이 50곳으로서 총 138곳입니다. 금년 2월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을 볼 것 같으면 1위가 서초구로서 평당 1억 581억 평당, 2위가 강남구로서 평당 1억 358억
8만원. 3위가 송파구로서 평당 7,647만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7위로서 평당 4,59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만들기 전에 들어가야 아파트 분양권 대상자가 됩니다.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현재 840만원 정도이고 앞으로 건축비는 평당 약 1,000만원을 보일 것입니다. 세계 전쟁 때문에 자재값과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수득하고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인허가를 넣어서 그렇게 되면 속도가 붙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지분을 사야지 좋습니다. 분양권이 안 나올 경우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땅 면적이 넓을 때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 10채 보유할 시 아파트 2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씩 팔아야 됩니다. 부암동에서 광화문까지 버스로 4정거장입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23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공약을 했습니다. 5월 12일 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불경기 때는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죠. 종로구가 고도 제한 해제를 했고 경관지구도 해제를 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7층짜리를 15층짜리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했고 이쪽 부암동 쪽은 경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평창동에서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에 이르는 곳은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을 끼고 있어서 금계 포란형 명당자리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암 1지구에 58,000평, 그리고 차기에는 부암 2지구가 해당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교통이 불편하고 이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분당선과 강북횡단선, GTX-A 노선, GTX-E 노선이 같이 들어옵니다. 교통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할 것입니다. 상명대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 우리 사업지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기준 총 138곳이 지금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10년 이상 정체된 곳을 신동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해주고 세무 회계 자문도 해주고 교통환경 건축을 통합 심의해서 수익성을 증대해 주게 됩니다. 신통법에 의거 1,000가구 정도로 소규모로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서울역에서 독바이로 GTX-A 구간과 공용으로 6.2km 구간을 노선을 공동 사용을 합니다. 서울역에서 서울시청역, 경복궁역, 경복고, 상명대역, 독바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강북횡단선도 들어갑니다. 청량리에서 월곡, 종암, 기름, 정릉, 홍제, 명지대,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촌, 목동까지 25.7km 구간입니다. 부암 2지구는 공공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종로구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208동 9층짜리가 현재 매물이 나왔는데 2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7억대까지 뛰었습니다.
석파정 있는 곳에 현재 가치가 500억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목적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현금 청산보다 입주권을 더 선호합니다. 대지 지분이 적은 면적의 소유자도 조합의 재량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딱지만 가지고 있으면 돈 없이도 기회가 많이 옵니다.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 아파트는 조합의 정관을 따라야 됩니다. 부암동 7평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아파트들은 20억대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암동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암동은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신분당선은 미친 철도입니다. 신분당선 옆에 있는 땅들은 싼 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철이 없는 곳이 평창동과 부암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입니다.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발표 후에 땅값이 5배 폭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서울의 아파트는 보물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들의 투자법.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놓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의 특급 노하우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시간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노하우입니다. 부자가 된 특급 노하우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갭 투자가 나쁜 놈인가? 갭 투자자를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인가? 부동산 기사 중 갭 투자에 대한 댓글이 비난으로 뒤덮입니다. 매국노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한심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갭 투자에 대한 욕을 멈추기 바랍니다. 자신이 갭 투자자가 될 길은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A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부동산 부자로 성공한 이유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팔지 않아서이다. 주변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A씨는 끝까지 안 팔았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동산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폭발하게 되어 있다. 이익이 생기면 금방 팔아버리는데 본인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간에 팔아버린 사람들의 재산은 A씨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아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넷째, 서울의 아파트는 보물이다. 서울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땅도 별로 없고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으며 도시 재생 사업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울 안의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적습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는 더욱더 귀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외국의 집값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크게 오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1,000원이 100원 가치로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경기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데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돈을 계속 찍어내고 발행하는 것 말고는 대안을 찾기가 힘듭니다. 불경기에는 사려는 사람은 줄고 팔려는 사람이 급증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때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느긋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침체는 곧 폭등을 부른다. 힘든 시기를 견디면 그 이상의 더 큰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반자라도 되는 것처럼 항상 공존합니다. 세상은 1대 99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불경기로 접어들면 공포에 빠져 투자를 포기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 성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버티자, 꿋꿋이 버티자, 당당하고 대범하게 버티자. 그러면 이긴다. 일곱 번째, 투자 세계에서는 언론 기사와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론은 허풍쟁이, 따라쟁이, 음살쟁이, 뒷북쟁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사 역시 상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종우 부동산 TV 제357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